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육 걱정 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입니다. 얼마 전에 2022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 좀 주요 특징하고 그 원인과 좀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일단 총액도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고요.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 참여 시간 이제 모두 다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면 일단 사교육 참여율로 봤을 때 초등이 제일 참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순서인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무려 85.2% 초등 아이들이 사교육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7.5시간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초등 7.4시간, 고등 6.6시간 있고 그리고 월 평균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원비 단가가 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순서인데 지금 참여 학생만 놓고 봤을 때 고등이 평균치로 69만 7천 원, 이제 거의 70만 원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 57만 5천 원, 초등 43만 7천 원 이렇게 앞자리가 학교급이 달라지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목으로는 전체 과목 중에서 영어 사교육비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런 순서로 내려가는데요. 좀 특징적인 게 초등에서 중학교 넘어오면서 갑자기 수학 사교육비가 월 평균으로 쳤을 때 2배 이상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수학이 평균 7.1만 원인데 중학교로 가면 갑자기 수학이 16만 3천 원 이렇게 2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중학교 단계의 수학 사교육비가 급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사교육 참여가 제일 높은 학년이 우리가 생각하면 고등일 것 같지만 의외로 초등학교 2학년이 무려 88% 아이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초중고 모든 학년 가운데 초2가 가장 사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더불어서 6학년도 이제 중학교에 대비한 사교육 참여가 굉장히 높은데 초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작년 대비 22.7%가 올랐고 초등학교 6학년도 18%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초2와 6의 사교육비 급등세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월 평균 사교육비가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다른지를 봤을 때 월 200만 원 미만하고 월 800만 원 이상 소득에서 5.2배 차이가 나서 전년 대비 늘어났죠, 격차가. 그래서 교육 격차, 교육 양극화, 교육 불평등이 정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구간에서 사교육비의 급등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서 학교 교육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2020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교육이 굉장히 좀 일시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면 2021년이 되면서 완전히 그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교육이 회복세를 좀 보였고 이제 2022년으로 오면서 정상 등교가 재개가 되면서 사교육 참여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이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이 고물가의 편승에서 굉장히 인상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된다면 3, 4, 50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에듀푸어로 살아야 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후에 은퇴 자금을 빼서 사교육비에 투자를 하다가는 사실 실버푸어가 되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매우 그 압도적으로 꼴등인 나라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더 출산을 꺼리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학생 간에, 학교 간에 자꾸 이 경쟁을 격화시키는 그런 교육 제도와 정책들이 빨리 개선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학교 평가와 수능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이런 상대평가 제도, 그러니까 빨리 절대평가 제도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년 수능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좀 넘어서는 킬러 문항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불수능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문항들을 대비해서 한두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이 사교육기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학생의 발달 단계와 또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준수해서 이 수능 출제가 정상화되어야 이 사교육비 문제도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뿐만 아니라 이제 고교 서열화도 학교 유형별로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그래서 일반고도 특별하고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또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민생 문제랑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좀 넘어서는 이런 교습비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규제하고 제어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선행 상품들이 굉장히 좀 잘게 쪼개져서 고강도의 선행, 중강도의 선행, 저강도의 선행 이런 식으로 상품이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어요. 이런 쪼개기 선행 상품들이 양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금지되고 있는 이런 선행 교육을 학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은 선행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좀 금지를 해야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초등 저학년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돌봄 목적의 사교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돌봄 목적의 그 사교육은 충분히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까지 우리가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정책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겠고요. 또 양질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이랑 인력이 투입돼야 되겠습니다. 이상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대한 결과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